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금리 못지않게 또 환율이 올라가요.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환율이 안정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에 국한된 현상만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붙었어요. 킹달러. 달러가 이제 왕이 됐어요. 킹달러의 공포가 언제까지 가느냐. 우선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요.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올해 1월 3일 날 1193원이었는데 9월 28일 보니까 1440원이 됐네요. 굉장히 오른 거죠. 달러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익을 받고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쓰려면 이렇게 손해를 본 거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은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서 역대 세 번째로 지금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환율은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하게 돼요. 왜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외국에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 1달러짜리가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1193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플레를 더 유발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들은 해외에서 더 싸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이 더 자극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학자도 이건 뭐 연말에 얼마 들 거다 이렇게 예측 못합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선동하기 위해서 예측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어떤 요인이 환율을 더 부추기느냐, 더 안정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걱정이 확대돼서 어떤 분들은 외환위기가 더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율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거냐, 외환위기가 더 닥치느냐 많으냐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어디 있느냐, 달러를 얼마나 우리가 더 갖고 있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 달러 공급의 채널이 있느냐 이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국내에서는 투기자본들이 달러를 사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극히 적었습니다. 기업들은 단기 외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불과 중앙은행 금고에 있는 달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달러 외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또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연쇄 부실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외환 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이 급등해도 달러만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은 경제가 어려워져도 외환 위기 같은 사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달러 공급이 어디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한국은행에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한국은행 신세계 앞에 한국은행에 있느냐? 실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해외 은행들에 많이 예금을 해놓죠. 하여튼 외환 보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무역이죠. 우리가 수출해서 달러를 벌잖아요. 수입하면 달러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수입, 상품의 수출 수입 이외에 여행, 보험, 운임 이런 거를 합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경상수지죠. 이게 흑자냐 적자냐. 흑자면은 달러가 계속 쌓이는 거고 적자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증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요.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빠져나가면 달러가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달러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느냐 이거를 보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죠. 이 97년에 우리 외환위기가 일어났었는데 그때는 보세요. 우리 외환보유액이 이거 얼마인지 아주 적게 있었죠.
96년부터 97년에 제일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거가 8월 달이었는데 4,364억. 그때보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맨 끝에 오른쪽 보시죠. 외환보유가 조금 줄어들었죠.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위기에 쉽게 직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 외채 비율도 경제 위기 때보다도 엄청 더 건실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가 지탱해 나가고 있고 우리 경제 성장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여러분 올해 무역수지 그림을 보세요. 4월에 24억 적자, 5월에 15억 적자, 8월에는 무려 100억 달러 적자, 9월에는 37억 달러.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있었어요. 무역 적자의 큰 원인은 수입과 수출 아니겠어요?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면 흑자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다 양쪽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보다 81%나 증가했어요. 여러분 전기를 10% 줄이면은 무역 적자가 거의 60% 감소한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우리는 에너지 의존도, 해외 의존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상품이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전년보다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5.7%. 반도체 수출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 적자가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무역 적자 규모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무역 규모가 많이 늘어났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외환위기 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와 현재를 무역 적자를 이제 비교한 것들이에요. 근데 무역 적자 액수가 규모가 최근 들어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96년은 206억 달러였는데 2022년 올해는 거의 480억 달러죠. 그리고 무역액, 무역 규모에 비해서 적자 비율이 얼마였느냐? 그걸 보면은 외환위기 때는 7.4%였어요. 지금은 3.3%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무역 적자 규모가 많은 건 사실인데 무역 규모 자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외환위기 때 절반에도 미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종합하면은 환율을 어디까지 갈 거냐.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은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러 가치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위기에 얼마나 달러를 쉽게 갖고 있느냐, 쉽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런 채널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외환보유고는 건전한 편입니다. 무역 적자는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달러를 공급받고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이 뭐가 있습니까? 스왑이 있죠. 예전에 우리 미국과 캐나다가 스왑을 했죠. 얼른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쉽게. 스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통장에서 그 뭐라고 하죠? 언제든지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저쪽에 계정 갖고 언제든지 가져오는 건데 우리가 미국의 재무부하고 최근에 유동성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위기 때 공급해 주겠다. 이런 그 서로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무역 흑자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세계 주요국, 기축통화국에서 언제든지
달러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해서 인플레도 잠잠해지고 경제 성장이 건전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위기가 없겠죠. 따라서 환율은 당분간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